안녕하세요. 구강내과 전문의 홍정표 교수입니다. 구강이 면역하고 관련이 깊은 거는요, 이 면역이 낮아져서 이 구강의 병이 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면역이 낮아지게 되면 구강에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면역 체계가 모든 부분을 다 챙겨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챙겨줘야 되겠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는 부분을 제일 많이 챙겨줘야 될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적인, 물리적인, 온도적인, 화학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가 어디겠습니까? 역시 뜨겁고 찬 거 먹는 거, 날카롭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거, 그다음에 신 거, 쓴 거, 이 폐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막 먹고, 또 입안에 세균이 수십억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이 면역이라는 체계에서 단단히 지켜줘야 될 텐데, 우리 몸의 전신적인 면역이 저하되게 되면 제일 먼저 입안에서 표시가 나게 되죠. 그래서 입안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구멍이 뚫린다든지 또 허옇게 뭐가 낀다든지 이런 등등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들은 전신적으로 면역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 조직이에요.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면역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점막에는 분비물이 있어요. 분비물이 있으면 분비물이 점막을 도포해서 방어를 하게 되죠. 우리 입안에서는 침이겠죠. 그래서 그 침에는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런 면역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성질도 맑은 침이 있고 끈끈한 침이 있어서 이 끈끈한 침은 균들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점막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임파선도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감염이 돼서 전신으로 퍼져가는 것들을 다 임파선에서 지키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점막이라고 하면 점막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속에 있는 조직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이 딱 밀착되어 있죠. 근데 점막은 그렇지 않고 연한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한 조직으로 연결된 곳 사이에는 상피나 이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점막에는 상처가 나더라도 금방 낫는 거예요. 수시간, 빠르면 3시간만 해도 완전히 치유가 될 정도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상피가 점막 상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막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혓바늘이죠. 이 혀에는 자세히 보면은 구조가 4가지 형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이 이렇게 좀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 형태의 유두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게 혓바늘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술 같은 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알지 못해요. 어쨌든 뭔가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져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아프타성 부대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입술 같은 데 물집 생기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이미 감염이 돼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거를 억제하는 림포사이트라고 임파구가 있는데 그것이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요 신경을 타고 쭉 나와서 그 바이러스가 물집을 탁 만들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헤르페스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입이 허옇게 텁텁해지면서 허옇게 뭐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많이 드셨다든가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들이 많이 죽게 되면 입안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염증 때문에 전신질환이 있어서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사람은 갑자기 곰팡이가 확 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전신 질환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대개 이제 면역이 저하가 되는 경우는 전신 질환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신 질환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피곤했을 때 필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모해 버리거든요.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강 내에서도 입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병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구강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갈이죠. 이갈이 이악물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시간, 우리는 의식을 갖고 3분의 2를 살고 의식 없이 3분의 1을 살아요. 의식이 없이 3분의 1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의식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방해를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온몸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운전을 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왜 제가 스트레스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치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이 이를 갈기 전과 이를 간 후에 그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면 이를 간 후에 그 호르몬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가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이를 갈고 났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푹 줄어있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대개 보면 이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어서 생기는 근육 질환이나 관절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치과에서 하는 일이 이를 치료하는 일, 또 이 주위를 치료해서 이가 원활하게 작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일, 그 두 가지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이도 오랫동안 보존을 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생기는 주변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하는 일까지도 해야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어서 생기는 근육 질환, 관절 질환, 그런 것들을 치료하게 됐는데요. 이게 확장이 돼서 어떤 환자가 비치성 치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환자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진찰을 아마 다 했는데 이는 멀쩡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 교근, 이를 악물 때 쓰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아프면 그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비치성 치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 때 어떤 근육들이 수축이 되는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깨 위에 많은 근육들이 이 갈이 이 악물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통도 생기고 이명도 생기고 이통도 생기고 물에 찬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눈도 피곤하고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부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이런 데를 다 찾아서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구강내과에 오셔서 혹시 이 악물기나 이 가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턱관절에서 소리도 나고 입을 못 벌리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가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 악물고 갈 때 턱관절 장애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라고만 명칭을 붙이면 부족하다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안면 통증이라는 병명으로 저희가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은 이갈이나 이악물기라 하더라도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어요.
그 디스크가 변형이 되거나 위치 변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그거는 멀쩡한데 이 약물기가 이루어지면서 근육 장애가 생기는데, 근육 장애의 가장 기본은 지속적인 근수축입니다. 지속적인 근수축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근육이 망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근육에 대한 생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3분 이상 힘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는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병이 날 정도로 근육 질환을 유발시킬 만한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근육이 막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하고 싶지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의식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병이 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밤에 잘 때죠. 잘 때 이 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신경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뇌가 이 스트레스를 내쫓으려고 할 때 온몸의 근육이 다 수축이 돼서 이가 악물려지거나 이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는 풀어주고 싶은데 이 뇌는 그거 관계없이 계속 근육을 수축시켜 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수축이 일어나서 근육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밤에 자는 동안에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는 행위를 방해를 해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